그래서 처음에 요거 로컬형의 연결은 다음 시간에 이 질문하신 분이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할게요 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넘어가고요.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아까 말씀드린 몸값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이트를 한번 좀 볼게요. 국가기관 중에 여기는 아니고 여기도 아니네. 그걸 하나 안 넣어놨구나. 링크를 건다고 해놓고 나서 안 걸어놨네.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요. www.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우리나라의 모든 인터넷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여기는 or.kr이니까는 go.kr은 아니죠?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준공무원입니다. 예. 월급도 많이 받고요. 공무원보다. 예. 권한도 셉니다. 여기 오시면 인터넷진흥원에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이런 거 있어요. 사이버보안 인재센터,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 여러가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도메인 있잖아요. 도메인 www.뭐뭐.co.kr 이런 도메인을 발급받으려면 인터넷진흥원 키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도메인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이렇게 거래하는 사이트에 우리가 회원가입하고 도메인을 거래하면 자동으로 다 인터넷진흥원에 등록이 돼요. 여기에 여러가지 있네. 대국민 서비스 바로가기 키사 이런 거 있어요. 보호나라 아이핀 아시죠? 마이핀 아이핀 아세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처럼 쓰는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게 아이핀이고요.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게 마이핀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갔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래요.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는 금융거래를 하는 거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핀 번호를 적어주면 돼요. 아이핀.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 약국에 갔더니 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간혹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주민등록번호를 당신이 뭔데 내 주민등록번호 알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 약사가 싫어하니까 그걸 함부로 얘기해도 돼요 했더니 아직 법은 개정이 됐는데 어떤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선상 수기로 기록을 해야 된다고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적읍시다. 그래서 적어드렸는데 마이핀 번호를 적어드리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마이핀 번호를 적으면 저희들이 처리를 못해요 그러더라고. 아직 그게 이제 활성화 완전히 완벽하게 처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은 아이핀, 오프라인은 마이핀. 마이핀은 아이핀이 있어야 발급받아요. 아이핀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이 발급받으면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고요. 공공기관,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아이핀을 발급받으면 3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법이 달라요. 네. 그래서 공인인증서 대신에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건 있는데 아이핀으로 들어가는 게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를 해야 나오잖아요. 금융거래 안 하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못해요. 실명 확인을. 그래서 아이핀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온라인상에서 아이핀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아이핀을 만들어요. 또 웃기고 있죠? 그러면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동사무소 가야 돼요. 천사. 동사무소에 가서 아이핀을 이제 거기서 신청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마이핀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고요. 정해줘요. 몇 가지 중에 골라보라라고 이렇게. 아이핀은 자기 아이디를 쓰면 되는 거고, 아이핀은 내가 만들면 되고, 마이핀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거기 있더라고요. 잠깐만. 저도 그래서 적어놨어요. 못 외우니까.
어디 갔대? 여기 있구나. 예, 마이핀 번호 뭐뭐뭐뭐뭐 이렇게, 예, 보험 번호 뭐뭐뭐, 그 다음에 건강, 여기 보면 핸드폰을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갑자기 쓰러지면 여기 있는 개인 정보를 보라고 제가 등록해 놓은 게 있어요. 혈액형이 뭐고, 뭐 먹는 약은 없고, 알러지 없고, 뭐 이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걸 또 적으라고 돼 있네. 여러분 핸드폰도 그럽니까? 제 핸드폰 그게 뜨더라고. 저는 그 뭐야, 장기 기증, 그 안구 기증이 제 어디더라? 그 면허증에 붙어 있거든요. 처음엔 제가 기증 신청서 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이제는 갱신하면 자동으로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스티커가 새겨져서. 근데 그거는 여기서 적는단이 없어서 안 적었는데, 하여튼 마이핀 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더 적어놔요. 이걸 못 외우잖아. 평생 쓰는 주민등록번호 헷갈리는 판인데 뭐 이런 번호를 어떻게 다 외워. 그리고 나와 연관이 없는 번호인데, 막말로 생년월일도 아니고 전혀 이상한 숫자인데 유추해봐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유추해봤자 의미가 없게끔 만든 게 마이핀이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급을 받아 놓으셔야 다른 데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스팸 차단 리스트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피사, 예, 인터넷 치매 대응센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악성 코드 발견 오늘 날짜로 14가지가 발견됐대요. 그 다음에 신종 스미싱 악성 앱이 11가지가 있고요. 피싱, 파밍 이런 게 76개 사이트가 차단시켰다고 나와 있네요. 뭐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와줘요. 예전에 이거를 개인 몫으로 처리했는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해줍니다. 이거 5대 수칙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최신 보안 업데이트 해주고요. 백신, 이메일 URL 이런 거 함부로, 출처가 분명한 건 제발 누르지 않으면 좋은데 궁금하니까 눌러봐. 지나가다 누가 이거 잡숴봐 그러면 입에다 꿀꺽 넣냐고. 안 넣잖아. 그렇잖아요. 안 된다고 이런 거. 이런 것들 예방 수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런 거. 랜섬웨어 관한 거. 요거를 제가 이제 뭐 사이트에도 어디다 올려놓은 것 같은데, PC 정비 자료실에 있나? 여기에. 하나 올려놔야 되겠네요. 제가 악성 코드라든지 뭐 이런 거, 사이버 사기 대처 요령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더보기 누르면 뭐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가상 드라이버나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해보진 않으셨어요? 오 선생님? 근데 말씀은 들어보셨어요? 예. 야매 때문에 그래요. 야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를 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윈도우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걸 사가지고 그거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원본은 그대로 두고 하나를 백업 받아요. 복제를 해가지고 복제본을 갖고 사용하면 돼요. 원본은 보관해 두고. 그러나 원본도 쓰고 복제본도 사용하면 안 돼요. 불법 복제예요. 그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야매가 아니라 내가 정상적으로 음악 CD를 샀단 말이에요. 오디오 CD를. 근데 계속 그거로 들으면 손상이 입을 거 아닙니까? 거칠어지고 표면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를 복제해요. 그대로. 그러면 원본은 보관해 두고 복제된 걸 가지고 막 사용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깨져나가나 작동이 안 되면 버리고 또 원본을 하나 또 복제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복제본 갖고 사용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게임 같은 경우에, 특별히 어떤 게임들은요 복제본 갖고는 작동이 안 돼요. 복제본 갖고 작동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꼭 CD나 DVD에 담아서 작동을 시켜야 작동이 되는 게 있어요.
USB 메모리에다가 복사해가지고 알맹이만 복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 컴퓨터 폴더에다가 담아가지고 사용하면 좋을 텐데 우리 보통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쓰거든요. 아리안글 같은 경우도 저도 아리안글은 정품은 집에 갖고 있고요. 박스로 걔 원본을 복사해가지고 파일만 하나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거 갖고 집에서 깔거든요. 그런데 게임들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꼭 CD나 DVD 담아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은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가상 드라이브를 하나 만들어서 가상 드라이브에다가 그 CD가 들어간 것처럼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원래 있는 파일을 파일 자체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통째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통째로. 그거를 우리는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 파일. 통째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 통째로 갖고 있는 건데 이걸 안 보시면 또 못 알아듣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ISO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ISO. 이게 이미지 파일이에요. 윈도우 7하고 윈도우 10입니다.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원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리안글 같은 경우에는 CD나 DVD 속에 들어있는 파일만 복사해서 써도 돼요. 근데 윈도우는 운영체제는 파일만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 우리가 CD나 DVD나 옛날 플로피 디스크나 하드디스크나 마찬가지로 이 강의실 컴퓨터에도 보면 C 드라이브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팅 영역이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 영역에 윈도우가 들어가야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윈도우즈 폴더를 복사해 가져간다고 해서 윈도우가 작동되는 게 아니고 윈도우즈 폴더는 그대로 있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용자들한테는 안 보이지만 그 부팅 영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영역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걸 가져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설치용 CD, 윈도우 설치용 DVD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원본을 넣어놓고 얘를 그대로 이미지 파일로 하나로 만들어요. 그런 프로그램은 제공해 주거든요. 그거는 뭐 무료로 다 제공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원본을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작업하라는 얘기지. MSI에서 그걸 추천해 주고 있어요. 정상적인 프로그램 갖고 DVD 갖고 설치하려고 그러면 DVD가 없는 컴퓨터도 있잖아요. 거기 DVD는 줬는데 설치를 못하니까는 USB 메모리에 담아서 써라 라고 하거든.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 이미지 파일을 윈도우는 가상 드라이버가 상관없지만 게임 같은 경우는 가상 드라이버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 가상 드라이버에다 집어넣어 놓고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게임이 돌아가요. 그럼 한번 우리 인터넷 검색해 볼게요. 가상 드라이브. 요즘 가상만 치면 가상 화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가상 드라이브 이런 거 있습니다. 가상 드라이브 뭐 여기 있네요. 데몬 툴이라고 있네. CD 스페이스 데몬 아주 유명합니다. 예, 데몬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 드라이브 만드는 거예요. 라이트 버전은 4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라이트 버전은 그러니까 체험판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무료 버전은 가상 드라이브를 4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4개에다가 뭐 각각 다른 4가지 프로그램을 담아 놓으면 되죠. 게임들을. 그런데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이나 어드밴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블루레이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데모 툴은 이런 돼 있는 거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프로페셔널 버전을 따로 써야겠지. 예. 그러니까 돈 내고 써라는 거죠. 기본적인 기능은 그냥 무료로 쓰시고, 그럼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또 CD 스페이스라고도 있어요. 가상 드라이브로 유명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블로그 상에 있는 거는 다운로드 받지 마세요. 얘네들이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잖아요. 첨부 파일을 넣어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가급적 쓰지 마세요. 네이버에 가서 직접 설치해서 받아서 쓰세요. 이거 다 무료거든요. 여기에 간단한 설치 방법은 그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아까 데모는 이거는 정상적인 사이트입니다. 데모 툴 사이트예요. cd 스페이스는 요거다 써보죠. 뭐 cd 스페이스 이렇게 썼으면 여기는 뭔가요? 제조회사가 여긴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예, cd 스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써라 그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데모 툴 쓰거든요. 데모 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누르지 마시고, 얘는 10,000원이래죠? 6,000원이고요 라이트 버전이죠. 뭐 이렇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그러면 딱 접어버리고, 이런 거 괜히 들락날락거리면 더 엉망진창 되니까 네이버에 가서 데몬툴 예, 검색을 해서요, 여기서 받으세요. 네이버에서 받으면 깔끔해요. 괜히 엉뚱한 데 가서 받다가 고생이고, 내 컴퓨터가 진짜 얘네들 입장에서는 메롱하고 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고생스럽게 우리가 이걸 배우잖아요. 데몬 툴이 뭐고, 가상 드라이버가 뭐고, 이미지 파일이 뭐고. 근데 꼬맹이들은 야, 데몬 툴 하면 돼. 그래? 알았어 하고 척척 다 해놔요. 자기들은 이게 있어야 게임을 하거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배워요. 그렇잖아. 나는 몰라도 상관없어.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당장 급한 거 아니잖아. 근데 애들은 발등에 불이 막 떨어져서 난리 나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남들은 다 해서 게임하고 있는데 자기는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하잖아. 예. 자, 여기서도 주의사항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ISO 파일 이런 건데, 자, 이런 거는 다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바탕화면 만들 필요 없고요. 이런 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뭐를 또 입력하라 그러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오른쪽에 데모 툴이 깔려 들어가야 되는데 로그인을 안 했더니 속을 새기네요. 그렇죠? 자, 데몬 툴 어디다 넣어놨지? 데몬 툴이 여기는 있나? 여기도 없고.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안 깔아 놓으니까, 예, 닫고 나면 못 찾아요. 이제 액세서리 아니고 이거 모비전이고 삼성 못 찾겠다. 그러면 천상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스 가서 날짜별로 보면, 예, 데모 툴 여기 있네요. 그렇죠? 데모 툴 라이트 요건데,
가상 드라이브도 만들 수 있고 로그인 하래요. 업데이트 하라 그러는데 업데이트는 뭐 말고 그럼 또 작동이 안 되나요? 가입하기 싫은데 가입해 놓은 게 있는데 까먹었어요. 안 쓰니까. 세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갈게요. 네. 네. 자, 기념으로 삭제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제거는 한번 해놔야죠. 그렇죠? 네, 이건 제거할게요. 이걸 이용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ISO 파일들도 그 안에 탑재가 되는데 얘는 뭐 게임이 아니라 운영체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니까 탑재할 필요는 없지만은 가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필요는 하죠.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할 수는 있는데 왜 사용하는 거는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게임 같은 경우가 CD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파일만 있어도 작동이 되는데 꼭 CD에서만 작동되래요. 그럼 CD롬 드라이버에 내가 만들어 놔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잖아요. 파일만 갖고는 못 만들거든.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게임들을 하다 보면 야매 사이트에 이 이미지 파일이라고 올려놔요. 어떤 게임의 이미지 파일. 그러면 사용법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가상 드라이브로 세팅해서 하시면 돼요 라고 돼 있으면 끄떡끄떡 다 알아들으니까 그걸 가져와서 가상 드라이브에다가 이미지를 넣어놓고 작동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쓰고 저도 쓰고 그래요. 집에서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라면 일단은 그래픽 카드가 없으면 작업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성비가 어떤 거에 맞춰야 조립을 해야 좋으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여기다 놓고 좀 볼까요? 자,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CPU, 하드, 그래픽, 램 등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우리 질문하신 선생님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나머지 분들은 이걸 보시고 어떤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CPU가 제일 머리가 제일 제 생각인데요. 그렇죠. CPU가 제일 좋아야 돼요. 근데 CPU가 가장 비싸잖아요. 근데 CPU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CPU 속도가 있고 CPU에 성능, 가격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CPU를 담는 메인보드의 성능, 가격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의 성능, 가격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램이죠. 메모의 성능과 가격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드디스크라고 했는데 그래픽 하시려면 하드보다는 SSD가 낫겠죠. 그렇죠? 자, 보조기억 장치 찾아봐야 되죠. 여기는 SSD가 있겠고 하드디스크가 있겠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도 성능하고 가격을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그냥 제일 좋은 거 조립하면 되지. 2천만원, 3천만원이고. 근데 그러질 못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성능 면에서 딱 좋은 걸 찾아봐요. 이렇게 해서 조립을 딱 해보려고 봤더니 300만원. 그러면 싹 지우고 다시 세팅. 다시 또 견적을 봐야죠. CPU는 i5급이면 돼요. i5급. i357 중에서 i3, i5, i7, 요즘 i9도 나왔는데 이 중에서 i5면 근데 이거 홀수로 나가요. 그럼 모르겠어요? 처음에 인텔이 펜티엄 처음에 286, 386 이런 건 들어보셨잖아요. 486 하다가 586이라고 썼다가
법원에서 제지당했어요. 586을 딱 내놨는데 어느 기업이 야 586 우리가 먼저 쓰고 있어. 그랬더니 인텔이 야 586은 우리 거야. 뭔 소리야. 우리 봐라 286, 386, 486 다음에 586, 686 나갈 건데 니들이 왜 꺼냈으냐 하고 붙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586이라는 숫자가 인텔 당신 거요? 숫자가 당신 거냐고 그런 거야. 우리 거는 아니지만 그러면 먼저 쓴 놈이 임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86이라는 말을 못 쓰고 펜티엄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펜티엄. 이 펜티엄이라는 말도 재밌어요. 펜트라는 말은 5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5. 거기다 인텔의 약자. 그리고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광물 소자. UM. 그래서 펜티엄이라는 이름이 새로 나온 거예요. 이게. 펜티엄에서부터 이제 펜티엄 2, 3, 4, 5 이렇게 나가다가 5로 나가기가 싫은 거야. 왜? 5에서 걸렸잖아. 5에서 걸렸잖아. 그러니까 펜티엄 4까지 나가다가 에이 그냥 펜티엄 듀얼 쿼드 이런 말이 나가다가 i3, 5, 7이 나간 거예요. 그다가 이제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지금 이제 뭐 8세대, 9세대까지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름이 변칭이 이렇게 바뀐 건데요. 왜 357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도 어떻게 했어요? K9 기아 자동차에 되게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아이폰 i라는 말이 들어요. i. 예. 그러니까 여기도 i3, 5, 7 최근에 i5가 9가 나왔어요. 이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우리가 그래픽 하는데 i7이나 i9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저기 슈퍼를 가는데 리무진을 쫙 타고 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잖아. 이번에 대통령 그 미국 대통령 왔다가 갔잖아요. 그 리무진 있잖아. 그 예, 그 차가 뭐 철판 두께가 15cm? 문짝을 어떻게 열고 닫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리도 이렇게 두껍고 뭐 로켓포를 쏴도 견디고 그런데 그런 거 있으면 좋죠. 우리도 그 기름값 어떻게 감당하려고. 기름값 감당을 못 하잖아. 우리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런 것 하지만 i7이나 i9는 포토샵 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 이거 필요 없어요. 전기요금만 많이 나와. i5면 짱이야. i5면. 근데 i7이나 i9는 게임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픽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그래픽 전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방송에서 드라마, 영화 이 그래픽 편집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게임용 그래픽 카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없어도 포토샵 다 돌아가요. 3D 돌리는 거 아니면 다 돌아가요. 굳이 그래픽 카드 안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그래픽 카드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학생들이 게임 때문에 꽂는 거예요. 게임 때문에. 근데 저는 메인보드가 그래픽 포트가 없어요. 제 메인보드에는 그래픽 카드를 꽂아야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산 거고요. 저는 게임 같은 거 굳이 안 하거든요. 그래픽만 영상 작업만 하니까는. 그런데 게임도 되니까 그거 갖고 게임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게임 매니아도 아니고 요즘 PC방에서 하는 뭐 그러한 파워풀한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픽 카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 잠깐 볼까요? 말 나온 김에 봅시다요. 자, 여기 사이트를 살짝 좀 고쳐놨어요. 여기 3D 모델링 프린팅이 왼쪽에 있었고요. 소프트웨어 교육이 오른쪽 여기 두 개 위치를 바꿔놨어요. 여기 코딩 자격증하고 이 소프트웨어 교육하고 같이 묶어놨고요. 여기에 알툴즈도 있지만 한툴즈라는 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재미나게. 근데 알툴을 못 따라가. 한툴이라고 해서 예뻐요. 예, 이렇게 태극 문양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툴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알송 노래 듣는 거 한 곡, 한 캡처 이런 식으로 한 집, 알집처럼. 근데 예뻐서 제가 올려놨는데 알툴즈가 몰라. 한툴 사장님이 이 얘기 들으면 또 저를 미워하겠지만서도 알툴 못 따라갑니다. 알집은 못 따라가요. 우리나라 최고가 알집이에요. 자, 다나와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래픽카드 VGA라는 거를 이제 고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060 게이머, 1070 Ti, Ti가 레벨이 높은 거예요. 같은 1070 중에서 Ti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블랙 에디션하고 써 있으면 그거는 또 가성 좀 좋은 거고요. 1060 26만원, 1050 좀 싸죠? 1050 60 34만원, 50 60 80 거의 100만원 가죠. 그렇죠? 모니터 3개를 연결해요. 모니터 3개를 연결하는데 이 그래픽카드 사가지고 저런 TV 40인치 모니터 이런 4개를 쫙 위아래로 붙여놓고 그래픽을 하는 사람 같으면 이게 필요하겠지. 근데 22인치 모니터 하나 걸어놓고 이거 하나 사가지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아까 그랬잖아요. 리무진 타고 슈퍼 가서 우유 사오는 건 좀 안 보기 싫다고. 이건 리무진이야. 얘는 포토샵하고 상관없는 리무진이에요. 그래픽카드예요. 게임용이에요. 게임용. 그래픽카드 꽂지 않아도 요즘은 다 포토샵 다 돌아갑니다. 막 복잡하고 그런 거 합니까? 레이어를 막 200개씩 깔아놓고 작업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1050 제일 싼 거 사세요. 저는 750 쓰나? 제가 760 쓰나 그럴 거예요. 750인가? 750 Ti 블랙 에디션 쓰거든요. 앞에 10이라는 거는 세대예요. 세대. 그러니까 950, 850, 750, 650. 그 다음에 이제 5, 그 다음에 6, 7, 8 들어가죠. 뒤에 0 빼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안에 기능이에요. 기능.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크면 좋아요. 6보다는 60보다는 70, 70보다는 80. 아주 90은 안 보인 것 같아. 근데 뭐 저희 수강생 PC도 그래픽카드가 없는 거예요? 여기요? 예. 찾아볼게요. 우리 CPU인지 찾아야 돼.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가 요 위에 키보드 마우스 꽂는 자리에 붙어 있죠. 밑에 들어 있지 않잖아요. 밑에 이 밑에가 확장 슬롯이라 그래요. 이 보시는 그림은 구형 그래픽 카드지만 확장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거는요. 요게 내장 그래픽 단자예요. 내장.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그래픽 단자에 돌아가는 거예요. CPU가 그래픽 처리해주는 컴퓨터입니다. 얘는 GPU가 따로 있는 애고요. 그래픽 카드가 따로 있는 애고요. 근데 옛날 CPU들은 옛날 CPU, 그러니까 i3, i5, i7 이렇게 분리우는 애들 있잖아요. 4세대, 3세대 이렇게 분리우기 이전 애들은 CPU가 그래픽 처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토샵 같은 거 하면 버벅거려요. 엑셀 파워포인트는 견디지만.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꽂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사용한 건 펜티엄 쿼드거든요. 4기통 엔진인데 그래픽 처리 능력이 CPU가 없어요. 기본 기능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픽 카드를 꽂지 않으면 그래픽 작업을 못해요. 솔직히. 근데 요즘 나오는 CPU들은 i3, i5, i7 이렇게 나가잖아요. 2세대, 3세대, 4세대, 요즘 7세대, 8세대 나가잖아요. 얘네들은 그래픽 처리 능력이 한 30%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CPU가 그래픽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그래픽 카드를 딱 사서 꽂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CPU에 있는 그래픽 처리 능력이 멈춰요.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메인보드가 CPU에 있는 그래픽 카드를 그대로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 외장 그래픽 카드랑 연합해서 작동시키게끔 하는 그런 연결 기능이 넣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CPU를 일반 CPU 사지 말고 서버용 CPU 사자. 서버용 네이버나 구글 다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서버용 컴퓨터라고 하잖아요. 서버들은 그래픽을 안 하거든요. 모든 게 다 CPU에서 정보 처리만 해주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픽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버용 CPU는 그래픽 처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파워포인트, 엑셀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픽 처리 안 할 거니까는 그 CPU를 사면 안에적인 내부 처리는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니까 일반 CPU보다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좋은 거 사서 꽂으면 천하무적이지. 그래서 따로따로 사서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서버용 CPU가 비싸니까 대신에 굳이 뭐 불편하게 이렇게 나눠 쓰느냐 이거지. 자, 이런 거는 주로 게임할 때 많이 써요. 게임할 때 모니터를 3개까지 지원할 수 있대요. 그 모니터를 3개를 지원하려면 최소한 2개, 3개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모니터 하나만 쓰기엔 아깝지 않아요? 이런 장치 사가지고 4000 해상도 지원한다고 써 있으니까 4000 해상도 지원하는 모니터를 사야지. 그래야 그런 거를 여러 개 써가지고 보기 좋게 쓰죠. 전기요금은 75W 먹어요. 그래픽카드 자체에서 전기요금 많이 먹어요. 그렇죠? CPU가 한 60W, 70W 먹으면 얘 꽂아놓으면 120W, 150W 먹죠? 이런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컴퓨터를 사용하면 그냥 켜놓으면 한 300W 먹습니다. 그럼 300W면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렇죠? 모니터도 켜놨잖아. 모니터를 다 수업 끝나고 나면 끄고 가셔야 되는데 안 끄고 가잖아요. 우리 보통요. 그렇죠? 그러면 잔류전원이라는 게 남아있거든요. 대기전력. 대기전력도 돈 들어가죠. 그 대기전력마저 차단하려면 두꺼비 집을 끌 수는 없으니까 모니터도 정확히 끄셔야 돼요. 그리고 멀티탭도 끄셔야지. 그게 가장 정확하게 전원이 차단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세세한 것까지 이제 허용을 해버리면 전기요금이 좀 나오는 편이죠. 그런데 그래픽카드가 보세요. 비싼 거 한번 볼게요. 비싼 거 1100만원이죠. 그렇죠? 1000만원이 넘어요. 1000만원이. 이게 100만원이 아니고 1124만 5천원입니다. 예. 그 뭐 얘들은 어떤 그래픽카드길래 도대체 235W가 먹고요. 얘는 어떤 그래픽카드길래 도대체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비싸냐 이거지. 얘는 게임용이 아니에요. 그래픽 작업용입니다. 예, 달라요. 이런 거 사서 게임 하시면 안 돼요.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슈퍼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가 처리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CPU도 좋아야지만 그래픽카드가 좋아야 안에서 연산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일반적인 게임용으로 쓰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우리가 만에 누가 그런 일도 없겠지만 이거 저한테 사주면 빨리 가서 한 800만원에 팔고 와야지. 그럼 컴퓨터 한 300만원 조립하고 500만원 떡 사 먹어야지. 이거 갖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잖아. 자, 여기 있어요. 이런 거. 타이탄 이런 거. 이거 대부분이 다 뭐 게임하면 좋은데 이거 집어넣고 게임하는 것보다는 PC방에 전기권 끊어놓고 가는 게 낫지. 그럼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뭐냐면은요, 1070만 해도 60만원이지 않습니까? 1060 26만원 30만원씩 가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작업하는데 지장 없어요. 60이니까 제가 760 쓴다 그랬잖아요. 7세대 60이고 이거는 10세대 60이고 제 것도 모니터 4개 지원해요. 4개를 어떻게 지원하는 거 보세요. 이 단자 뒤에 여기 뒤가 그래픽 모니터 연결한 단자인데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모니터를 5가지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작동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뒷모습을 볼게요. 여기 있네. 아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 모니터에 요거 하나 붙어 있죠. 뒤에 요거 붙어 있죠. 보시면 이게 DVI라는 단자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요거 HDMI 단자가 2개가 있어요. 우리 강의실에 붙어 있어요. 그 하얀색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의실에 있는 퍼런 거 있죠. 퍼런 거 요거 퍼런 거. 예, 얘는 없습니다.
이건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아날로그 방식. 이건 안 써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래픽 카드를 사셨으면, 이런 그래픽 카드 사셨으면 모니터도 맞춰서 사셔야지. 우리 집 모니터는 이거야. 퍼런 거 꽂는 옛날 구형이야. 구닥다리 흔히 말해서. 그럼 사봤자 의미가 없어요. 꽂을 데가 없잖아. 아, 젠더는 있어요. 변환기는 있는데 제대로 된 걸 꽂아냈어야지. 그렇지. 리무진 샀는데 타이어가 티코야.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하지. 메모리는 3기가니까 충분히 다른 작업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주로 대부분은 다 이 VR 가상현실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현실이라 그래서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앞에다가 뭐를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픽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 760 그거는 VR이 안 돼요. 저는 아직은 안 할 거고, CPU가 감당을 못하고 옛날 거라. 저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집 막둥이가 노트북 타령을 하길래 노트북을 사줬단 말이에요. 노트북은 다 올인원이잖아. 모니터도 좋아야 되고, 사운드도 좋아야 되고, 그래픽도 좋아야 되고, 보조기억 장치, 메모리 다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립했더니 150만원이다. 조립이 아니라 선택했더니 150만원 나오더라고요. 노트북은 조립이 거의 없던데요. 대신에 업그레이드가 있지. 메모리를 기본 이제 8기가로 제공을 하는데 돈을 더 들여서 16기가로 요청을 하면 메모리를 거기서 연결해 주니까, 메모리를 케이스를 뜯어서 넣기도 귀찮으니까 그 윈도우가 탑재되어 있는 거로 구매하고, 그리고 SSD 250기가 하드 1테라짜리 뭐 2테라짜리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를 사는 게 편하죠. 그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에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려면은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가능할지는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를 SSD로 바꿀 수가 있을지. SSD로 SSD 하드를 떼어내고 SSD 달면 되는데, 하드도 하나 달고 SSD도 달고 이게 가능할지는 뜯어봐야 알아요. 보통 노트북들은 보조기억 장치 하나만 꽂거든요. 두 개가 아니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센터로 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 거 같으면 제가 막 뜯어서 보고 설명서 보고 하면 좋은데 설명서도 잘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옛날 거니까는 뭐 업그레이드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안 하고, 좀 더 빨라봤자 그게 그거지 뭐. 경운기나 트랙터나 그게 똑같잖아, 속도는. 그러니까 굳이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티코라면 몰라도.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그럭저럭 쓰는 거죠, 그렇게. 제 노트북은. 근데 이제 우리 막둥이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뭔가를 좀 바꿔보려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트북 구매하실 때도 다 찾아보셔야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메인보드 i5가 들어갈 정도면 되고요. 메인보드는 메모리 슬롯이 메모리 꽂는 자리가 4개, 그리고 M2라고 하는 M2, 요게 이제 SSD 슬롯이에요. M2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꽂는 자리는 어차피 다 있으니까 메인보드에는 메모리 꽂는 데가 4개가 있어야 다음에 확장하기가 수월하다 그랬어요. 2개짜리도 있는데 돈 10,000원 더 들여서라도 꼭 4개짜리를 구매하세요. 메인보드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래 M2는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SSD를 연결해 줘야 되거든. 그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요즘 판매되는 메인보드 중에 제일 저가에서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한 7, 8만 원이면 메인보드는 사요. 우리 애도 이거로 사줬어요. 뭐 그래픽카드 2개, 3개씩 꽂을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요즘은 다 USB 3.0은 다 지원하니까. 그래픽카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50 정도면 1050 정도면은 한 10만원 후반이면 충분해요. 메모리는 최소 8기가
최소 8GB 이상 16기가면 16GB 권장 그래픽 하실 거라면 16기가는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8기가는 돼야 돼요. 8기가 안 되면 안 돌아가요. 불안해요. 당연히 8기가 들어가면 윈도우는 64비트 윈도우를 써야 되겠죠. 보조기억 장치는 SSD 1개 그리고 하드디스크 1개. SSD는 뭐가 들어갈까요? 윈도우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하드에는 뭐가 들어가죠?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데이터 보관용으로 하나. 그럼 SSD도 256기가 이상, 하드는 1테라 1000기가 이상. 근데 1000기가짜리 사는 것보다는 2000기가 2테라짜리가 조금 더 비용을 들이면 2000기가 사요. 1테라가 한 55,000원, 근데 2테라가 한 75,000원, 8만원, 얼마 차이 안 나요. 1테라바이트도 이거 RPM하고 관계가 돼요? RPM 더 필요하죠. SSD는 그 요즘 트리플 방식 상관없어요. 아까 보셨을 때 SSD 지난주에 우리 봤었죠. 읽기가 500. 읽기 쓰기가 500 이상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0이 안 되는 건 쓰지 마세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RPM이 보통 요즘 7200 RPM을 많이 쓰는데 7200 RPM도 있고 그 다음에 5400도 있고 그래요. 5200도 있고. 그런데 7200이 좋긴 좋겠죠. 그리고 64MB 이상의 버퍼. 128짜리도 있는데 2테라 하드에는 128MB 버퍼가 없을 거예요. 64MB. 32MB짜리는 쓰지 마시고 64MB.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있는 시게이트하고 웨스턴 디지털. 아무래도 유명 브랜드니까 이게 날 거예요. 그리고 보통 2년 그 보증, 무료 보증은 해줘요. 이런 걸 쓰시는 게 좋아요. CPU에서는 인텔하고 AMD 이렇게 i357은 인텔이란 얘기입니다. 인텔의 줄임말이니까. 그런데 이제 AMD가 가격 면에서 저렴하고 성능이 좋아요. CPU는 인텔 거냐, 이제 인텔을 쓸 거냐, 아니면은 뭐 AMD 걸 쓰냐 하는 건데요. AMD가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지, 가성비가 높다.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고. 당연히 그러면 메인보드도 AMD 메인보드 쓰셔야 돼요. CPU를 따라가야 되니까는. 왜냐면 AMD랑 인텔이랑 CPU의 모양이 달라요. 메인보드에 꽂는 자리가 달라, 모양새가 다르니까 메인보드를 인텔 걸 사고 AMD CPU 사면 못 꽂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래픽 카드는 다 맞아요. 메인보드하고 CPU만 일치하네요. 예. 그리고 AMD CPU를 사셨으면은요, 그래픽 카드는 1050보다는 잘못 눌렀어. 자, 그래픽 카드 한번 다시 좀 볼게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엔비디아가 아까 1050, 1060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AMD 계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라데온이라고 있어요. 라데온. 여기 1050은 지폴스예요. 지폴스. 근데 이제 라데온이라고 있거든요. 라데온이 AMD입니다. 이게 AMD 거예요. 라데온을 쓰시는 게 좋아요. CPU가 AMD면 그래픽 카드도 AMD로 가야 돼요. 그래 죽이 쫙쫙 맞지, 궁합이. 인텔 걸 샀다 그러면 지폴스 쓰는 게 좋고요. 그렇게 궁합이 맞습니다. 라데온은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훨씬 저렴합니다. 그럼
이 AMD CPU가 본래 슈퍼컴퓨터 CPU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텔이 원래 유명해서 가격이 비싼 거지 거품이 크죠 아직은. 근데 AMD는 거품을 뺐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인텔 CPU 만드는 회사가 두 개가 더 있었는데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면은요 인텔이 가격을 내려요. 그러면 안 팔리니까 따라 내려가잖아요. 더 내려요. 또 내려가면 회사 문 닫아요. 회사 문 닫고 나면 다시 올려요 인텔이. 가격으로 잡는구나. 가격으로 잡아요. 근데 AMD는 가격을 낮추니까 따라 낮추는데 안 망해. 그러니까 야 같이 가자 그냥 얼커니. 너는 유명하니까 비싸게 받고 나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저렴하게 받고 오케이 알아서 지금 둘 다 양대산맥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비싼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거는 모니터 2개짜리. 하여튼 모니터 3개 지원하는 걸 쓰시면 좋아요. 여기에서 모니터 3개 지원하는 거를 쓰시면 좋아요. 2개는 보통 다 지원하는데 3개 지원이 되면은 3개 지원하는 그래픽카드 사셨으면 모니터를 2개, 3개 쓰셔야지 하나만 쓰면 안 되지. 근데 이제 모니터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포토샵 할 정도라면 그냥 이것만 해도 충분하죠. 모니터 2개만 연결해도. 굳이 30만원짜리 사서 그렇잖아요. 모니터 5개 연결하는 장치인데 하나만 쓰긴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많아요. 얘도 비싼 거는 비쌉니다. 얘도 가격이 비싼 거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AMD 거 비싸요. 16기가 메모리가 16기가인데 모니터는 6개가 들어가요. 모니터 6개가. 이거 써보면 기분이, 이거 보세요. 40인치 뭐 60인치짜리 이런 걸 6개를 연결해서 멀티비전처럼 쓸 수가 있지. 그렇지. 이거는 이제 이런 거 작업할 때 쓰는 겁니다. 3D 작업하고 할 때 쓰는 거지 게임할 때 쓰는 게 아니라. 3D가 저기 뭐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는 3D는 컴퓨터가 CPU가 처리되는 게 아니라 그래픽 카드가 처리돼야 돼요. GPU가. 그러니까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 3D 작업이 힘들죠. 하여튼 뭐 금액적으로 보면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PDF 변환하는 거는 뭐냐면 한글 문서, 파워포인트, 엑셀에서 서로 변환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제 자료는 아니지만 아까 PC 활용해 보면 정리해 놓은 거 다른 분이 이렇게 정리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2012년도네요. 제가 10월 10일 날 강의한 게 이렇게 쫙 1차 시에서 이렇게 강의한 게 어디 가면 있다 어디 가면 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죠. 그때도 이 수업은 했었어요. 이렇게 쫙 하고 뭐 메인보드에서 본체 뭐 CPU는 뭐라고 펜티엄 이렇게 명칭이 나가고 샌드 브릿지 1155 뭐 1156 1155 4세대 가서 이제 1151 이렇게 뭐 달라지고 뭐가 이렇게 정리하려도 저거는 실력이 있어야죠. 굉장히 정리정돈을 잘 하셨죠. 그렇죠. 자, 이거를 제가 만약에 배포가 가능하다면 이 아래 한글 파일로 배포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배포를 하냐면은 파일에 가서 PDF로 저장, 변환시켜서 제가 할 수는 있어요. PDF로요. 그 PDF로 변환된 걸 한번 꺼내 볼게요. 요거죠. 그렇죠. 요거요. 변환 중이고 오케이.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냥 웹상으로 있는 거지 한글에서는 안 읽는 이 컴퓨터가 왜 멈췄더니 이제 나타났다. 9페이지 분량이고요. 이렇게 쭉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또 저작권자에 따라서 어떻게도 하냐면 이거를
아예 인쇄도 못하게 막기도 하고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복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막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보안입니다. 보안. 집에서는 웬만하면 다 잡아야 되는데. 네? 알집에서는 웬만하면 안 털봐야죠. 네. 아, 그거는 인터넷상에 있는 문서를 보는 거고요. 아래 한글 파일은 알툴바하고 상관없는 거죠. 오프라인이니까. 여기에다가 배포용 문서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배포용 문서로. 쓰기 암호 확인, 인쇄도 못하게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인쇄도 가능하게 할 건지 복사도 제한 없이 할 건지 그럼 뭐 배포용 문서가 의미가 없지. 자, 인쇄는 해서 보세요. 대신에 복사는 못합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암호를 걸어 가지고 저장을 해주면, 암호를 걸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 문서는 인쇄를 못해요. 아, 인쇄는 허용할까? 아까 했으니까는 뭐는 가능하다? 인쇄는 안되고 복사는 못해요. 인쇄도 제한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화면상에서만 봐라, 이거. 화면상에서만 드래그도 안되고 그냥 보기만 하라. 이렇게는 제가 제공해 드릴 수는 있어요. 제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라도 괜찮은데. 보기만 했는데 그거라도 감사하죠. 저거만 봐도 네. 그냥 저게 엄청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양이 많으니까 이거를 정리해 가지고 제가 올려놓든지 할게요. 그거는요. 지금은 수업 시간에 시간이 걸리니까 못하고 그것도 작업은 해야 되니까는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배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PDF로 하면 그 OCR 검색 기능은 되는 거예요? 근데 PDF로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즘 PDF를 불러와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MS 오피스 2013 이상서부터인가는 PDF 파일도 불러와요. 그리고 잘 편집도 가능합니다. 얘는 아무런 기능 없이 그냥 PDF로 저장한 거잖아, 아래 한글에. 이건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MS 오피스 한컴 2014, 2016 같은 경우도 PDF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도 가능한데 아까 그렇게 제한을 걸어놓은 거는 방법이 없고요. 제한을 걸어놨는데, 암호를까지 다 걸어놨는데 이거마저 무조건 풀려가지고 다 꺼내올 수 있으면 누가 암호를 겁니까?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고마울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그게 왜냐면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블럭 잡아서 네. 전체 선택 누르면 네. 그리고 편집에 가서 복사했잖아요. 그렇죠? 그 메모장 가서 붙여넣기 누르면 붙었잖아요. 네. 글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배포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안 되게 막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보기만 하세요. 보고 내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랑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왜 그러냐면 교환 자료들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고쳐갖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작권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원 저자가.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강의한 거지만 제가 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원본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가공하지는 않아요. 가공하면 2차 가공이잖아요. 2차 가공은 제가 허락을 못 받았거든요. 그냥 보겠다. 제가 좀 보겠습니다 라고 그것만 허락받은 거거든. 그러면 저게 우리 3개월 동안에 교육받으면 정리를 다 해놓은 거네요. 근데 저는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리잖아요. 근데 저분은 거기다 이름 속자라도 남겨놓으면 그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지만 그렇죠? 네. 이름이라도 남길 텐데. 요거는 대학교에서 강의 자료로 나온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윈도우의 기능들 있잖아요. 윈도우 기능들. 윈도우 기능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이거는 대학 교재예요. 교재 중에 일부만 제가 빼온 건데요. 이렇게 폴더 관리, 뭐 폴더 관리는 다 아시잖아.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거 아시잖아요. 대학 교재가 말이 대학 교재지. 이건 아주 쉬운 내용들이니까. 장치 연결하면 꽂으면 뭐 새로운 장치 찾았습니다 뜨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모르는,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배우는 교재예요. 예. 이런 교재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저도 잠깐 보여드릴 때는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것도
교수님 교재라서 제가 보여드리긴 잠깐 보여드리지만 사실 이것도 조심스럽죠. 야, 네가 이거 내 거 왜 쓰냐?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이거 비게 할 말 없잖아.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따로 정리해서 따로 드리든지 할 테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 저 뒤에 메모 잘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저만 보게 막 네. 다른 분들이 보면 이것도 공유해드릴까 나중에? 근데 엄청 전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세요. 그냥. 네. 그래도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진을 하는데 제 사진을 많이 퍼가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인식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좋아해요. 제 거 같으면 막 드리는데 제 게 아니라서 못 드리는 거죠, 저는. 파워포인트에서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한글에서는, 아래 한글에서는 한글을 실행해 놓고 나서 PDF로 저장할 수는 있지만 아래 한글 파일 자체를 갖고 있다가 아래 한글 파일 갖고 있는데 이걸 PDF로 바꿔라, 이건 못 바꿔요. 아래 한글이 있어야만이 얘를 실행해 가지고 여기에서 PDF로 저장을 하게끔 하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냥은 못하죠. 그런데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든 문서 같은 경우는 바로 변환이 돼요. 또 PDF로 만든 거를 파워포인트로도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어요. 제가 넣어놨어요. 저도 필요하니까 넣어놨는데 여기 뭐 온라인 컨버터 우리 지난 시간에 해봤었잖아요. 거기 가서 다 변환하시면 돼요. 오디오 변환, 비디오 변환, 이미지 변환, 다큐멘트 변환 있네 여기에. 예. PPT로 바꿔라 그러면 PPT로 바꿀 거예요. 그 뭐를 불러와야지. 예를 들어서 내 사진 폴더에 있는 얘를 하나만 들어오네. 에이, 하나만 들어오면 안 되고 아까 보셨던 자료들 중에서 PPT 이거 뭐야 이거 이게 PDF 파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PDF 파일을 이거를 이제 가져오게끔 하려면은 얘를 열게 하면 얘가 이제 변환이 되는 거죠. 컨버트. 예. 잠깐만 그게 뭐였더라? 이건데 이 컴퓨터가 이렇게 버벅대지? 코드 8200 아까 보여드린 거 그거죠? 메인보드 그 다음에 메모리는 400 슬롯이 하나 둘 셋 넷 그래픽카드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아래 한글로 만들었고 이 아래 한글을 뭐로 만들었냐면 PDF로 바꿨단 말이에요. PDF로 아래 한글을 PDF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PDF 파일을 이제 배포하면 보시기 좋으라고. 이건 또 뭔가요? 이거는 제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윈도우 상에서 검사한 거죠. 윈도우 상에서 검사한 거. 7.2가 나왔네요. 그래픽은 7.7 750이네. 760이 아니라 750 Ti네요. 그래픽카드 바꿨는데 750 Ti로 바뀌었나봐요. 그리고 하드는 요거는 이제 SSD 그래서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고요. 메인보드 밑에 기가바이트에서 제조한 거고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PDF 파일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 PDF로 변환을 왜 하실까? PDF를 왜 변환하냐 이거죠. PDF는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문서 형태예요. 우리가 문서를 만들면 아래 한글 문서 있고 뭐 워드 문서 있고 엑셀 문서, 파워포인트 문서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메모장에다 글을 써서 보내면 메모장은 글자만 가지 그림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림도 넣어야 되고 글자도 넣어야 되고 뭐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래 한글로 우리는 문서를 많이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래 한글을 가장 많이 쓰지만 일단은 우리나라를 영토를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아래 한글을 안 쓴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조금, 그 다음에 미국에는 교포들 사회에서 아래 한글을 쓰지 외국 사람은 다 MS 워드를 쓰죠. 그럼 MS 워드로 문서를 만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또 MS 워드가 안 깔려 있으니까 못 열어보잖아요. 아래 한글로 문서를 만들었는데 외국으로 보내면 그 사람들은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문서 포맷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포맷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게 PDF라는 문서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PDF로 만들어서 보내주면 어디 가든지 다 열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인터넷상에선 자동으로 웹브라우저가 열어줘요. 웹브라우저가 프로그램 안 깔아도 열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일 열기 들어가서 어디 갔어? 왜 열기가 안 되지? 여기서 열기 해볼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열기가 들어가니까는 열기 눌러서 잠깐만 여기 없나? 아래 한글은 못 열어요. 대신에 아래 한글은 못 열고요. PDF 같은 거 여기 열리잖아요. PDF 다 열려요.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안 해도 다 열려요. 100% 다. 그러니까는 이게 가장 편한 문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엑셀로 만든 문서는 엑셀 뷰어가 있으면 보일 수가 있지만 뷰어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엑셀도 PDF로 바꿔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라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거 고칠 거 아니잖아요.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래 파워포인트도 PDF로 바꿔서 보내면 되죠. 저도 많이 그렇게 갖고 다녀요. 강의 자료 중에 자, 요런 거 한번 볼게요. PPT 파일이 있어요. PPT 파일. 이런 PPT 파일이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PDF로 바꾸거든요. PDF로 바꿔요. 그럼 PDF는 용량을 보시면 PPT는 86,000인데 얘는 3만이죠? 근데 PPT는 고칠 수는 있지만 PDF는 못 고쳐요. 어차피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요.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걸 보고 복사해서 뺏겨가서 고치든 말든은 나중 문제고 파워포인트 자체를 제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고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뜯어 고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뜯어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못 고치게 막아줘야지. 그래서 PDF로 보통 많이 배포를 하는 거예요. PDF가 굉장히 좋은 형태죠. 당연히 이렇게 배포를 하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도 뭐 복사하는 거는 있습니다. 복사해서 붙이게 하셔야 되겠지. 그건 뭐 알아서 할 거고 하는 사람들이. 예. PDF로 파워포인트에서도 파일 저장 PDF 문서 만들기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저장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PDF로 저장할 수도 있고 저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렇게 저장해서 보내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배포를 하면 그 배포된 문서를 가지고 인쇄해서 수업 시간에 참여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은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PDF로 바꿔가지고 학생들한테 자료실에 올려요. 학과 자료실에. 그럼 학생들이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집에서 인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는 거죠.
왜냐면 교재가 따로 있으면 좋은데 교재라는 거는 벌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묵은 내용이잖아요.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교수님들이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또는 아래한 걸로 만들어서 PDF로 변환시켜서 올려놓으면은 어느 곳이든 다 볼 수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TV 어떻게 봐요? 안 보죠? 그냥 보면 돈 내고 보는 거는 IPTV라고 툭. 그러니까는 저희 집은 케이블 TV가 아니거든요. 그냥 공용 안테나로만 봐요. SBS, MBC, KBS, 뭐 EBS 이것만 보거든요. 그것도 잘 안 보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예전에 뭐 대장금 할 때 그런 거는 좀 봤고 불멸의 이순신 이런 거 봤는데 그 드라마 같은 경우도 저한테 체질이 잘 안 맞고 아까 그 뭐 퐁당퐁당 러브 같은 경우는 좀 재밌어서 좀 본 거 있고 그렇게 재밌어서 보면 또 몇 번씩 봐요. 그리고 이제 간혹 케이블 TV에서 드라마를 많이 하잖아요. 미생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는 또 돈을 주고 사오죠. 드라마 전편을 다. 그래갖고 집에는 케이블 TV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그거로 보는 거예요. 돈을 구매해서 돈을 주고. 그런데 이제 간혹 케이블 TV를 본다든지 TV 방송을 보고 싶을 때는 스마트폰은 케이블 TV가 나오긴 나오는데 JTBC라든지 화면이 작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는 게 아까 저기 보면 케이블 여기 텔레비전 옆에 스마트폰 케이블을 연결하는 자리가 있어요. MHL 인갈이라고 적혀 있어요. MHL 보셔야 돼. 그것도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TV를 모니터를 사거나 TV를 사실 때 그러면 그 백보드에서 그 지원이 돼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지원이 안 되면 못 쓰는 거죠. 그렇죠. 아, 저희 집에 오래돼가지고 USB에다 USB 영화를 넣어가지고 인식을 못해요. 제가 텔레비전 구매할 때 흔히 말하는 하이마트를 갔었죠. 하이마트를 갔는데 하이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보니까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길래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직원 보고 텔레비전 하나 사고 싶은데 어떤 걸 사야 될지 궁금하다. 그랬더니 어떤 기능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그때 옛날 브라운관 TV니까 VTR 연결해서 보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얘기를 했더니 요즘은요 USB 메모리라는 걸 꽂아가지고 영화도 보고 다 한대. 그래서 그러냐고 놀란 표정 지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고. 모르지만 아는 척을 떡 했죠. 그랬더니 얘기가 슬슬 나오는 거야. 뭐 이런 기능 저런 기능 뭐 근데 요 텔레비전은 음악은 나오고 사진은 나오는데 영화는 재생이 안 된대. 근데 요 텔레비전은 나온대. 그러면 아무래도 영화가 나오는 텔레비전은 비싸지 않느냐. 근데 요거는 좀 저렴하게 나와서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나가고 며칠 후에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만 가면 싫어하니까 안 살 건데.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텔레비전에 관한 정보를 다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처음 만난 직원한테 가서 감사의 의미로 그 집에 가서 TV를 구매했죠. 그게 벌써 10몇 년이 되는데 저희 집에 걸려있는 TV가 그거예요. 영화도 되고 다 되는 거. 그때 100만 원 정도 샀어요. 근데 베젤이라고 하죠. 겉테두리가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겉에서 보면 한 100인치 같아. 실제 40인치인데 엄청 두꺼워요. 이렇게.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반값이라고. 별로 성능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모니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모니터나 TV 사실 때 주의할 점이 그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그게 되나? 봐야 돼.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영상 입력 단자가 MHL이라는 기능이 있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MHL. 이거 MHL이 된대요. 예.
자, 이거 19,000원에 살 수 있대. 스탠드. MHL 써있죠? MHL. 예. MHL이 뭐냐? 스마트폰에서 케이블을 연결을 해요. 케이블을 어디가 안 나오냐? 예전에 MHL이 제일 위에 있었는데 요즘은 게임 기능이 위에 있어가지고 MHL이 밑으로 떨어져 있네요. 여기 있네. 여기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텔레비전으로 모니터로 연결하는 거예요. 케이블로 연결하면 여기에서 보던 게임이나 영화를 큰 텔레비전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큰 화면으로 보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유튜브를 여기다 연결해 가지고 가로로 보면 크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검색은 어떻게 한다? 블루투스용 키보드로 검색하면 되지. 텔레비전 옆에다 두고 이거로 하면 되지. 예. 충전도 된대. 옛날에 충전이 안 되는데 지금 충전이 된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좋잖아요. 저희 집 텔레비전은 MHL 기능이 없어요. MHL이 안 되니까 핸드폰을 TV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무선 장치를 따로 사야 돼요. 그걸 미러링이라 그래. 미러링. 삼성은 또 용어가 다르고 LG 용어가 다른데 핸드폰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기능이 이게 무선 미러링 기능이 되는 것도 있어요. 와이다이라고도 하는데 와이어레스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노트북에서 TV로 무선 송출을 해요. 화면을. 그럼 텔레비전에 와이다이 기능이 지원이 돼야만이 수신을 받는 거예요. 그 지원이 안 되는 저희 집 텔레비전은 수신기를 사야 돼. 한 5, 6만원 주고 사서 꽂으면. 근데 저희 집 쓰는 노트북에는 와이다이 기능이 없는 걸 샀어요. 그러니까 수신기를 달아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은 달면 괜찮겠죠. 핸드폰은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알고 사야지. 알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되는 텔레비전 샀는데 아무것도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깝지 않냐 이거야. 육해공군 반찬을 다 차려줬는데 김치만 먹고 밥을 먹고 나가는 거야. 그럼 밥 차려놓은 사람 기분 안 좋잖아. 다 먹어줘야지. 예. 그러니까 뭐든지 기능이 많으면 비싸고요. 그런 비싼 기기를 샀으면 그 기능을 활용할 줄 알아야죠. 그런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산 거야. 대부분은. 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컴퓨터 하면서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접하는 거죠. 이왕이면 그래서 핸드폰도 저는 그런 기능 저런 기능 없어도 어차피 인터넷은 되니까 그러니까 저렴한 걸 사는 거고, 애들은 또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요즘 신형을 사줘야 애들한테 또 도움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전도 MHL 기능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시고 사셔야 되고, 모니터도 MHL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우리 모니터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찾아보면 알겠지만서도. 근데 무결점이라는 건 들어보셔야 돼요. 무결점은 안에 픽셀이 고장난 게 없다는 얘기죠. 이 화소가 불량 화소가 한 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1년 동안은 전혀 일어나서 하지 않는다. 제가 쓰는 모니터가 두 개인데 하나는 한 15년 됐고 하나는 한 13년 됐어요. 근데 13년 된 거는 무결점이 아직까지 픽셀 나간 게 없어요. 15년 된 거는 한 5년 쓰니까 픽셀 하나가 나갔어요. 한 군데가. 그래서 평상시에는 못 느끼고 정밀한 작업할 때는 살짝 좀 바늘로 콩 찍은 것처럼 색깔이 죽어버려 있어요. 그 자리는. 그때는 화면을 살짝 옮기면 되니까. 옮기면. 그건 저는 알고 산 거지. 무결점으로. 한 2, 3만원 비쌀 수도 있어요. 무결점이. 근데 보통 모니터를 사면 화소가 고장난 것, 불량난 화소도 사실 수가 있어요. 그게 10개까지는 교환을 안 해주더라고. 무결점을 사셔야죠. 이래요. 무결점은 1년 동안 화소가 일체 나가는 게 없다 라는 전제하에 구매하는 거예요. 저는 앞에다 강화유리까지 달았어요. 강화유리.
앞에다가 강화유리, 방탄유리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물걸레로 빡빡 닦아도 돼요. 이게 강화유리 아닙니까? 이거. 어떤 사람들 액정이 깨졌다고 하는데 액정이 깨진 게 아니라 강화유리가 깨진 거예요. 액정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 강화유리는요,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 찍으면 이렇게 찍으면 안 깨지는데, 강화유리 자체가 수직으로 깨지면 박살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 넓은 데로 떨어뜨리면 견디는데 세로로 떨어지면 박살나요. 자동차 유리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유리는 정면에서 치고 받으면 안 깨지는데 유리를 빼가지고 바닥에서 탁 치면 산산조각 나요. 굉장히 약해요.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실 같은데, 빌딩 같은데 가면 앞에 큰 유리 붙어 있잖아요. 현관에. 그게 강화유리잖아요. 그거는 망치로 깨도 잘 안 깨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 머리로 깨더라고. 술 취한 사람이 탁 했는데 머리도 깨지고 유리도 깨지고. 머리가 깨졌어. 피가 나니까 살았지. 안 깨졌으면 그 사람 죽었지. 근데 그게 위에서 뚝 떨어지면 박살나요. 산산조각 나요. 그리고 일반 유리창은 삐죽삐죽 깨지잖아요. 근데 강화유리는 가루가 돼서 깨져요. 근데 자동차 앞유리도 강화유리인데 자동차 유리는 깨지면 구멍이 안 나죠. 이렇게 안에 뭐가 필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앞뒤로 속에. 그래서 깨지더라도 붙잡고 있는 거지. 붙잡고 있는 거지. 예. 하여튼 간에 강화유리가 달려있으면 더 비싸요. 대신에 무겁지만 애기들 있는 집은 그거 쓰셔야 돼. 그래 애들은 막 만지거든. 화면을. 엉망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걸레로 빡빡 닦거든. 근데 일반 화면은 액정은 물걸레로 닦으면 안 되거든요. 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하라고 그걸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뭐 모니터를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 없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TV를 보실 때는 스마트폰에서 연결해서 볼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깔아서 보실 수 있어요. 에브리온 TV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깔면은 깔리니까 우리나라 케이블 방송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케이블 방송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애들은 보면 안 되는 방송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것까지 다 나와요. 뭐 돈을 내고 보는 방송 같으면 유료 결제를 해야 되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에브리온 TV라고 있어요. 에브리온 TV 앱도 있습니다. 앱 스마트폰에서 깔면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으세요. 회원 가입해야 돼요? 예? 회원 가입해야 돼요? 아니요, 보세요. 여기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고요. 앱을 깔면 되죠. 프로그램을. 에브리온 TV 프로그램이 어딨나 봐야죠. 뭐라? 잠깐만요. 예전에 제가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어디다 또 팔아먹었나 보다. 이건 무료죠? 이건 무료 방송이고요. 에브리온 TV 설치라고 치면 그게 넘어가는데요, 다운로드로. 에브리온 TV 설치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건 앱이고요. 스마트폰에서 쓰는 거고요. 여기 TV 다운로드 요거 이런 것도 있네요. 잠깐 볼게요.
불안스러운데?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걸 압축을 두 개로 나눠서 놨을까? 에브리온 TV가 네이버에서 받아보는 게 좋을 텐데. 여기 있네, 에브리온 TV. 예. 무료 다운로드 누르면 설치해보고 또 지우면 되니까 어차피. 예. 과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설치되는 거 볼게요. 다운로드가 다 됐네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설치를. 바탕화면의 아이콘 뭐 제거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깔렸네요. 그렇죠? 뭐가 복잡하네요. 자, 여기 전체 채널이 184가지가 있는데 종합방송 한번 제가 눌러볼까요?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보는 거니까는요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프로그램을 깔면 저게 다시 예, 여기에 플래시 플레이어가 깔려야 된다네요. 그렇죠? 예, 그럼 요런 거 굳이 이런 거 설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예. 플래시 플레이어가 안 깔려서 그런 거니까 플래시 깔면 나타날 겁니다. 플래시 플레이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든지 설치될 때 동반돼서 설치되는 거 있으면 해제하고 하세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아까 여기 설치할 때 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굳이 안 해도 되니까. 다시 닫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오, 뭐야 이게? Alt 1은 뭐고? Alt 1 엔터. 뭐야? 지금 뺑뺑 돌기만 하는데. 다시. 네, 이제 떴네요. 그랬죠? 이런 건 이제 광고잖아요. 그렇죠? 광고죠, 광고. 이 광고는 의무적으로 보셔야 돼. 이 광고 갖고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좀 이렇게, 예, 채널을 바꿀 수도 있고요. 채널을 바꿀 수도 있고. 이 광고 보기 싫다고 다른 채널 돌리면 또 광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에브리온 TV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니까 이거 제거할게요. 에브리온 TV. 플래시 플레이어는 굳이 뭐 제거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러면 이상 없이 해결이 된 것 같고. 원격 지원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에는 그 IP 공유기 설정하고 IP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유기를 제가 뭐 가져와야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원격 지원은 어떤 건지 아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댁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 집 컴퓨터 좀 봐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제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원격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 절차가 복잡하면 원격 지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는 원격 요청하는 데가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서비스 센터의 홈페이지에. 그럼 거기 들어가서 원격 요청을 하면 그 서비스 기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원격 요청을 하면 기사가 제 컴퓨터를, 집에 있는 제 컴퓨터를 봐주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그런 걸 다 설정을 하게끔 세팅이 돼 있는 거고, 개인 대 개인끼리는 그게 안 되니까 원격 지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PC 정비 자료실에 원격 설정하는 기능을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57번) (58번이) 있네요. 57번, 58번이 있는데, 원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건너집에서, 우리 집에서, 또는 미국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조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청하는 사람 컴퓨터에서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도우미가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우미가 할 일은 많지는 않고 요청자가 할 일이 많아요. 요청자가. 그럴 거 아닙니까? 요청자가 요청을 해야 도와주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인터넷상에 있는 거 그대로 캡처를 떠서 올린 거거든요. 요건 아무리 클릭해도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자, 먼저 시작 버튼 눌러서 윈도우즈 원격 지원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는 거예요. 자, 시작 버튼 누르시면 창이 뜨잖아요. 여기다가 원격 지원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원격 지원. 잠깐만. 원격 지원. 그 윈도우즈 원격 지원이 나올 거예요. 자, 윈도우즈 원격 지원. 이 대소문자도 따지나? 그러면 도움을 받거나 주시겠습니까? 이런 응? 왜 안 나와? 그냥 원격 지원을 검색해 볼까요? 여기에 제어판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지금 윈도우즈 원격 지원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원격 지원의 항목이 뜨는데, 이때 얘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도움 요청을 하겠다라고 하면 요청서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요청서를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그 요청서를 저장을 해서 요청서를 메일로 보내주는 거죠. 부산에 있는 친구나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도와줄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럼 암호도 있어요. 암호야 뭐 나중에 알려주면 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하려고 들어오면 그 요청서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도움 요청한 사람 컴퓨터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암호를 물어보니까 이때는 암호로 전화로 알려주면 걸어 들어가면 되겠고, 그럼 이제 상대편 컴퓨터가 떠요. 이게 상대편 컴퓨터거든. 요청자의 컴퓨터거든요.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제어권을 요청을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당신 컴퓨터를 내가 지금부터 제어할 건데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청자가 오케이 해줘야만이 상대편이 얘를 클릭을 하고 열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가 요청을 했는데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쓸데없이 자꾸만 뒤적거리기만 하거든? 그럼 중간에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상대편 컴퓨터를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잠깐만 다시. 윈도우즈 원격
왜 안 나오지? 그냥 한글로 원격 지원만. 예, 원격 지원 원격 원격 참 불편하겠다. 일단은 내 컴퓨터 제어판에 가서 내 컴퓨터에 가서 원격 설정에 한번 가볼게요. 원격 설정 허용은 되어 있죠? 이 허용이 안 되어 있으면 못합니다. 네. 뭐야? 허용 안 함으로 되어 있네? 허용 안 함으로 되어 있죠? 그 얘기고 지역판이니까 이건 아닌데 왜 또 안 된다니 잘 했는데 참네. 그럼 선생님 네이트온에서도 원격으로 원격으로 막 봐주고 이러잖아요. 예. 그거는 네이트온 그 화면이잖아요. 그건 거기다가 프롬이 깔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요. 1대1로 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서비스 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을 세팅을 다 해놔요. 사이버 대학도 컴퓨터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대학생들이 뭐를 못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쪽 행정처나 지원처에서 접속을 받아가지고 와서 컴퓨터를 봐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쓰러져 죽는 거지. 힘들어서 모르니까. 네이턴이든 뭐든 다 그런 프로그램이 세팅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 가정에서는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프로그램 세팅할 필요 없으니까 이 방법대로 하는 거죠. 자, 인터넷 한번 해볼게요. 원격 지원. 원격 지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있다네요. 그렇죠? 자, 연결 이런 거 검색해 보면 이건 아니고 여기 있네. 여기 스텝 바이 스텝 이런 거 아까 보셨던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아까 제가 화면 보여드린 거 이 화면입니다. 윈도우즈 원격 지원을 입력하세요. 시작을 누르고 검색창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없네. 얘는 뭐 안 깔렸나봐. 그걸 막아놨나봐. 에이, 그냥 얘를 실행해볼까? 여기 있는데 이거? 이거네. 이거 이걸 써도 되겠네. 그러면 여기 요청하는 거죠? 네. 저는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요청을 하면은 저는 지원을 눌러야 되고 여러분은 요청을 눌러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요청을 누르게 되면은 파일로 저장할 때 요청서를 만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 문서에다가 요청서라고 하나 만들 거예요. 예, 저장. 이게 패스워드가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알려주면 되고. 그럼 얘를 뭐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어가지고 이제 요청이 들어올 때 보여주면 되겠지. 지금 보내지 말고. 그러면 아까 우리 다운로드 받은 거 있었죠? 여기 내 문서에다가 요청서라는 거 있어요. 요청서 이거를 이제 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메일로 보내면 여러분이 이 요청서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받았다고 치면 얘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제가 요청해놓고 제가 지원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이 만약 요청서를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제가 USB 메모로 복사할 테니까는. 그럼 제가 한번 여기 열어볼게요. 아니면 여러분이 제 거를 요청해 주시겠어요? 그럼 제 화면이 안 뜨잖아. 메일로 보이고. 메일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USB 메모리를 하는 게 빠르지. 여기서는 부산에 사는 친구 같으면 메일로 보내줘야 되겠지만 뭐 메신저 같은 거로
여기서야 우리가 연습이니까 USB 메모리로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 거를 한번 해보실래요? 누가? 제 컴퓨터 누가? 제가 요청서 드릴 테니까 제 컴퓨터를 하나. 아 잠깐만. 닫았잖아요. 암호를. 제가 암호를 닫았죠. 다시 요청서를 제가 다시 저장할게요. 요청서 담았고요. 요 암호는 제가 갖고 있을 테니까 잠깐만. 얘 복사해서 제 USB 메모리에 담을 테니까는요. 예. 제 거는 그대로 요대로 화면 띄워 놓을게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제 거를 요청서를 한번 들어와볼게요.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내 컴퓨터 하지 마시고 컴퓨터 있잖아요. 시작 버튼 눌러도 있잖아요. 거기 있네. 더블 클릭 요청서 더블 클릭해 들어가세요. 자, 암호는 저기 있죠? 제가 요청서를 앞에 계신 분한테 드렸는데요. 요청서 패스워드가 좀 작을 테니까 자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보기 괜찮으시겠죠? 대소문자 구별하니까 대소문자 맞춰서 하세요. 엔터 눌렀거든요. 예. 연결 시도 중. 예, 그러면 저 부산에서 지금 연락이 온 거예요. 미국에서 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제가 이거를 허용을 해줘야지. 허용 안 하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용을 해드리면 제 화면이 살짝 변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움직일 수 있지만 저도 이제는 도우미가 제 거를 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저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도 우리가. 그러니까 제 거를 이제 원격으로 미국이든 뭐 러시아 가든 어디 가든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제 화면 보이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내 컴퓨터에 가서 어디를 보고 뭐 보고 하다가 아, 어디가 이상이 있었네요 라고 이제 전화로 확인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났어. 네. 끝나면 어떻게 한다? 닫으면 되지 뭐. 닫으면 이제 제 화면을 못 보는 거죠. 그 순서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거를 봐드릴 때 쓰는 거죠. 원격 지원을 할 때 내 컴퓨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제 거를 뭘 보는지 제 화면에 뜨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막 뒤적거리는지 아니 제 옆판에 가서 뭐뭐 보고 백신 검사하는지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엉뚱한 걸 하면 전화를 걸어서 그건 보지 마세요. 아니면 닫아버리면 되죠. 아까처럼 닫아버리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남의 정보를 보는 거는 안 되거든. 원래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이걸 볼 때도 허락을 받고 보는 거예요. 이거 봐도 되겠죠? 라고 이렇게. 그럼 원격 요청하는 사람은 쓸데없이 USB 메모리도 쳐다보고 다 들어와 본단 말이야. 이거 안 돼요. 이거 막아야 된단 말이야. 환경만 봐야죠. 환경만. 제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한 것만. 요거 아까 우리말로는 에러가 났는데 요걸 하니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다시 그림에서 아 여기 써있네. MSRA 요거를 실행하면 되겠네. 여기 안되면 요거 쓰면 되겠네. 예. 링크를 걸어놨는데 맞아. 링크도 걸려있어. 아까 그 화면이에요. 아까 이 화면이 그 화면이 연결되어 있는 걸 거예요. 여기 서포트 요거 그 화면이 여기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얘는 뭐가 에러가 났다. 자, 그 화면 아까 그대로 나왔죠. 여기서 보셔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충분히 남의 컴퓨터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우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질문 하나가 이거였는데 설문 작성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는데, 이거는 구글에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구글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드라이브, 지메일, 어차피 같은 사이트들이니까 다 구글이니까 구글 드라이브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전자우편 계정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패스워드 입력하셔야 되겠죠? 접속하셨잖아요. 구글 드라이브 접속하시면 다 만들면 돼요.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자, 뭐를 만들 거냐? 설문지 만들 거냐? 문서 만들 거냐? 워드, 엑셀 만들 거냐? 좀 전에 엑셀이었잖아요. 네. 이게 엑셀 화면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가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겠다. 그럼 이제 엑셀 화면이 하나 뜰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아까처럼 제목 만들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잠깐만, 뭐 로그인, 뭐 오류가 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로그인한 상태에서 글을 쓰시면은, 로그인한 상태에서 글을 쓰시면 여기에 누가 접속했습니다 라고 떠요. 예, 여기 사람 이름이 익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익명. 네. 근데 로그인 하면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이 뜨지. 자, 여기다가 궁금한 사항 알려주세요. 여기다가 홍길동 씨 거, 일지매 씨 거, 임꺽. 그럼 여기다 이제 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쓰게끔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시트가 하나 더 필요해? 그럼 시트 하나 더 만들면 되고, 여기다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요. 몇 월 며칠 이런 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제목을 만들어야지. 연습용 공유 자료 이렇게 만들면 되고, 공유해야 되잖아요. 공유. 누구한테 공유할 거야? 만약에 홍길동 씨 전자우편 주소를 알면은 일지매하고 이 세 사람 전자우편 주소를 적어서 보내면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로그인 거기서 접속하면 들어와서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여러분 전자우편 주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링크를 만드는 거예요. 링크 이거 링크가 있는 사람은 다 볼 수 있는 건지, 볼 수만 있으면 안 되지. 수정도 해야지. 수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의 것도 지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정까지 할 수 있게끔 얘를 복사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게시판에다 글을 올릴 때 올려놔야지. 여러분 블로그에다 글을 쓰시는 거야. 블로그에다. 그럼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셔가지고 거기 링크만, 아까 이 링크 있었잖아요. 이 링크 이거 이 링크를 이제 알려주면 되지. 그럼 이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자, 제가 로그아웃 한번 해볼게요. 로그아웃을 했어요. 당연히 로그아웃이 안 돼 있죠. 여기는 로그아웃이 돼 있으니까, 잠깐만, 로그아웃이 돼 있으니까 못 만들 거 같죠. 그렇죠. 근데 아까 그 복사한 주소만 알면 어떻게 돼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죠.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로그인이 되면 글씨 쓰는 게 아니라 로그아웃 돼도 글씨 쓰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로그인에 상관없이 글씨 쓰게끔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접속이 돼 있던 게 나타나잖아요. 색깔별로 이렇게. 근데 이분들이 블럭 잡아서 딱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지. 우린 착해서 안 지우는 거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막 지울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렇게 해서 글을 쓰게끔 하는 거죠.
요 링크는 저만 갖고 있는 링크니까 아직 공개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가 요 링크는 지울 거고 어차피 이 설문지는 필요 없으니까. 근데 설문지 만드는 것도 있죠. 설문지. 제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설문지가 있어요. 공지사항인가? 여기에 훈장 서신 여기 보면은 요거 설문조사 하는 거 있어요. 얘를 스마트폰으로 착각 QR코드를 찍어도 되고, 이렇게 딱 얘를 누르면 설문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문 주소가 사실은 되게 짧아요. 짧은데 가서 보면 긴데 이거를 짧게 줄인 거지. 줄이는 서비스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요거예요. JMP. 이 JMP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소 길잖아 이거요. 주소 긴 거를 줄여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럼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은요 주소가 되게 짧아져요. 근데 자 보세요, 짧아졌죠? 아까 이 긴 주소가 짧아졌잖아요. 근데 이 주소가 뭔지를 알아? 이 주소는 알죠? 아, 구글 거구나. 구글에서 문서를 만들었구나,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었구나, 엑셀처럼 만든 문서가 있구나 라고 유추는 하는데, 이 주소가 이거란 말이야. 얘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누르지 이거는. 이거 눌렀다가 뭔 봉변을 당하려고. 저 결혼해요. 그때 이런 주소야. 눌러보면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잖아. 이 주소는 길이가 길어서 불편한 거지 유추는 가능하잖아. 구글 거라는 거는.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법적 대응이 가능한데 이건 모르잖아. 누가 만들었는지. 그렇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남의 컴퓨터에서 연결을 해봐야지. 내 컴퓨터에서 하지 말고 남의 컴퓨터에서. 로그아웃 다 해놓고 이런 강의실 컴퓨터는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니까 이런 데서 한번 쟤를 클릭해봐야지. 그래야 뭐가 뻥 터지더라도 우리 컴퓨터는 안전하니까. 이런 걸 그냥 주책 없이 집에서 쿵 눌렀다가 그냥 아까 랜섬웨어 감염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기능도 있고,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하십니까? 그럼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출을 누르면 저한테 와요 이게. 그럼 자동으로 통계가 착 되거든. 그런 걸 또 배우는 과정은 또 따로 있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런 것도 가능하다 라는 것만 알려드릴게요.